자, 주제가 한국 배터리 최다 수출국 미국 이렇게 나오네요. 네. 우리나라가 올해 생산하는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올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중국에 우리가 더 많이 수출을 했고요. 미국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도 독일제 배터리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중국과 이제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자동차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 왜냐면 아직 미국 전기 자동차는 활성화되려면 멀었어요. 네. 최소한 2025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동안도 쏠쏠하게 이 배터리를 많이 수입을 했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용량 전기 저장 장치. 이른바 ESS죠. 네. 그러니까 ESS. 전기를 전기를 미리 저장해 놓고 우리가 그렇지. 뭐 이제 전기가 끊어졌을 때 그걸로 대신 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이게 웬만한 공장들이나 지자체, 병원 이런 데는 자가 발전 장치 아니면 이 ESS를 전부 다 설치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또 산불이 그러니까 지금 타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폭설 아니면 산불 늘 정말 이상 기후에 바로미터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ESS가 수요가 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 아직 우리는 현재 공장을 만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하고 있는 수출량이 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란 물량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올해. 네. 근데 이 양이 그동안 우리가 최대로 많이 수출하던 중국보다 더 많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현지에 공장을 짓고 뭐 활성화가 되게 되면 더 많은 한국 배터리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할 거라는 거거든요. 거의 뭐 독점이 되겠네요. 완전 독점이 되죠. 어. 특히 이번 수출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기존의 탄소 발전을 지향을 하고 친환경으로 돌잖아요. 네. 친환경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지속성이란 말이야.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나 원자력처럼 꾸준한 지속적인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가 필수거든.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또 하나의 보조 장치가 ESS라는 거예요. 이 시장을 그동안 독점하던 독일을 몰아내고 한국이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엄청난 새로운 제품이 되는 거고 이게 반도체의 매출을 금방 뛰어넘을 거다.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ESS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전략 저장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공인을 받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시범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파트 자체를 아예 외부 전력을 안 받고 아, 자체 발전 시설하고 이 ESS를 통해서 운영하는 시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시범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지만 이게 전격화되면 이제 송전 설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규모 자가 발전을 활용하고 이 자가 발전의 원료를 활용하는 연료가 수소가 될 겁니다. 수소. 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시스템들이 전 세계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동네든 뭐 조그마한 동네든 이게 굉장히 저장 용량이 커요, 우리나라께. 아. 어느 정도냐면 우리 컨테이너 하우스 있잖아요. 네. 그거 2개 정도만 차지하게 되면 한 5만 명 이상의 마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정용 전기를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호. 지금 댓글에서 그 ESS 이렇게 폭발이라든지 이런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예. 이게 리튬이온 이제 전지를 쓰기 때문에 항상 네.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현재 존재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가장 안전하고 사고율이 좋은 게 한국 배터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이제 국뽕반점 시간에 2차 전지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가 폭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극과 전극이 서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음양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충전할 때는
전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같은 통로로. 또 방전을 할 때는 그쪽에 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그 안에 있는 그 전극 중에 페라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불순물이 낀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불순물이 나중에 화재의 원인이 돼요. 폭발의 원인이 되거든. 그렇죠. 근데 한국 기술은 이 페라이트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것들을 센서를 미리 장착을 해갖고 여기에 대한 그 화재 위험을 경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세계 최고로 안전한 배터리라는 거죠. 앤드류 팡님이 저희 회사가 ESS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오. 배터리 공급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아우, 와. 이렇게 증언이 바로 팍팍 나오네요. 네.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네. 진짜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어디 어디지? 주식을 SDI 다니시나? 삼성 SDI가 제일 있던데. 의심 가는 회사가 딱 그 회사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아무튼 지금 뭐 이거 의심 가는 회사.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중간에 들어가는 뭐 전해질이라든지 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전극 같은 생산 기술들과 용량들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투자가 궁금하신 분은 조금 그 송작가 TV의 국뽕 반점 2차 전지 관련 한 4주 전에 했었어요. 거기 관련된 방송을 한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꼭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보시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되니까. 정부가 아예 배터리를 반도체급 수출 무기로 전략화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2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죠? 뉴스원에서 나왔네요. 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투자 촉진 등 전방위적 기업 활동 지원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 전략 기술을 별도 지원 트랙으로 신설해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전략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비용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30에서 40%, 중소기업 40에서 50%로 대폭 커진다. 세액 공제율은 일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에서 8%, 중소기업은 25%고 신성장, 원천 기술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에서 30%, 중소기업은 30에서 40%다. 지금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 요거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2차 전지하고 백신 이렇게 3대 분야로 확대한 거죠.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최소 200억 달러가 더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아까 수출. 그럼 왜냐하면 지금 있는 수출이 물량이 느는 게 아니라 거래처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뚝뚝 더 날라오고 있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난 그 해왔던 트럼프 시절하고 차이는 뭐냐면, 자, 트럼프가 불러일으킨 그 어떤 그 자국으로서의 제조업 회귀 바람에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미국 안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이제 공해 산업이 아닌 것들 그리고 최신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돼 있는 기업들과 기술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송작가 TV가 2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가, 자, 다음 대선 지나고 나면 중국보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거래량이 많아지고 우리의 제일 수출국이 된다. 이렇던 미국 시장을 우리가 되찾는다. 근데 그 규모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 이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중국이 한 4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는데 미국이 그 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최소 300억 달러 이상이 더 늘어난다는 거야, 매년. 이게 다 계산이 돼 있는 거라는 얘기죠. 매년 300억 달러, 30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뭘 하느냐, 요거 해가지고 3대 분야로 해가지고 국가 전략 기술 요거를 하면서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서 총 2조 원 플러스 알파,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설비 투자 특별 자금도 이제 2023년까지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봐요. 돈으로 일단 지원해 주죠. 네. 그 다음에 기업이 연구비로 썼다 그러면 세금 날 때에서 40%까지 깎아줘 버리는 거예요. 네. 연구비로 쓰는 돈에 대해서. 세제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 이러한 더블 지원을 통해 가지고 늘어나는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이 대단하겠죠. 자, 근데 이러한 보조금 정책들이
외국에서 이제 무역 갈등의 소지가 돼.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나 반도체에서 만약 우리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반도체는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일반 철강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조선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 대번에 시비를 겁니다. WTO에다가. 301조 지들 미국 그리고 뭐 불법 보조금 막 이래갖고 슈퍼 301조 막 이럽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방역 부분에서는 시비를 못 걸어요. 몰라서 못 거는 게 아니야.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P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 포집효율 시험, 안면부 흡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못하고 예,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걸어갖고 못 받으면 내 손해거든. 없어서 못 쓰는 거지.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미국 안에서 그거를 생산해갖고 대처해 줄 수 있는 기업도 없기 때문에 뻔히 알아도 한국이 저렇게 막 투자를 하네. 저 한국 기업들 막 기술 올라가는 거 봐. 저 공장 늘어나는 거 봐. 안타깝지만 물건이 없으니 그렇게 투자할 돈 가지고 좀 미국에 좀 들어와서 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렇죠. 거기다가 유럽 나라들도 우리나라 문 대통령한테 제발 우리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 그렇지. 공장 세워달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독일에 세워 그러니까 독일 안 돼. 땅값 비싸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인건비 너무 비싸다. 헝가리는 스페인 와 스페인. 우리 여기 들어오면 네. 아프리카에서 중동까지 전부 우리 커버돼. 폴란드가 아니 전차를 2,000대나 사준다는데 지금 배터리를 거기 가서 지금 되겠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서로 오라고. 네. 근데 이 기쁜 소식들을 도대체 좀 써줘야지.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고요. 뉴스에 잘 안 다뤄가지고 이거를 찾아가지고 봐야 됩니다. 예. 딴 데 다른 데가 없어요. 이런 거.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가니까 사람들이 흥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 내 어떤 그 일상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 삼성 직원도 아니고 나 거기 납품하는 회사도 아닌데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 말이라고 무관심하게 가지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반드시 여러분한테도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돈을 많이 버는데. 네. 그리고 그것들을 혜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관여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민간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 주식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식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작가 TV는 수출 많이 하면 그 기업만 논았지 우리는 상관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도 상관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경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그 방송이 나가는 날이고요. 아무튼 주식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